안녕하세요. 알통 알아가면서 운동하면 통한다. 피지컬 데이터 문PD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 바로 저항 훈련 볼륨이 근비대와 근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숙련된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브래드 제이 쉔펠드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바로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과연 운동에서도 사실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운동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주당 10세트 미만의 낮은 볼륨만을 비교하는 등 숙련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훈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숙련자들에게 고볼륨, 즉 주당 최대 45세트까지의 훈련이 실제로 추가적인 이득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볼륨이 높을수록 근력과 근비대 모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죠. 연구는 8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가지 볼륨 프로토콜을 비교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8회에서 12회 반복으로 근육 실패 지점까지 훈련했습니다. 먼저 1세트 그룹, 즉 저볼륨 그룹은 부위당 주 69세트를 진행했는데 세션당 약 13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세트 그룹, 중볼륨 그룹은 부위당 주 1827세트를 진행했으며 세션당 약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세트 그룹, 고볼륨 그룹은 부위당 주 3045세트를 진행했고 세션당 약 6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결과, 바로 근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하나렘 수치를 보면 모든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근력이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 13분 훈련을 한 1세트 그룹이나 주 68분 훈련을 한 5세트 그룹이나 근력 향상 수준은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짧은 시간 투자로도 충분한 근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결과는 근지구력입니다. 벤치프레스 하나렘의 50% 무게로 반복 횟수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볼륨 훈련이 8회에서 12회 반복 범위에서의 근지구력 적응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력과 마찬가지로 근지구력에서도 볼륨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비대, 즉 근육 성장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육 성장은 훈련 볼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 즉 용량 마이너스 반응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볼륨 그룹은 작은 성장을, 중볼륨 그룹은 중간 정도의 성장을, 그리고 고볼륨 그룹은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력과는 다르게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볼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상체 근육인 이두근의 두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 그룹은 1.6% 성장한 반면 3세트 그룹은 4.7%, 그리고 5세트 그룹은 6.9%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5세트 그룹은 1세트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근비대를 달성했습니다. 확실히 상체 근육의 성장에는 더 많은 볼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인 대퇴직근과 외측관근의 근비대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퇴직근의 경우 1세트 그룹은 1.6%, 3세트 그룹은 2.5%, 5세트 그룹은 7.2% 성장하며 역시 5세트 그룹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외측관근 또한 1세트 그룹은 2.6%, 3세트 그룹은 4.1%, 5세트 그룹은 무려 8.5% 성장하여 강력한 용량 마이너스 반응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체 근육이 상체보다 최적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훈련 볼륨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투자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은 어떨까요? 근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1세트 그룹은 5세트 그룹의 15회 시간만을 투자하고도 동일한 근력 향상을 얻었습니다. 이는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근육 크기를 최대로 키우고 싶다면 5세트 그룹처럼 고볼륨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표에 따라 시간 투자와 결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력과 근비대는 훈련 볼륨에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근력 향상은 주로 신경계 적응과 스킬 습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낮은 볼륨으로도 신경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많은 세트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반면 근비대는 근육세포의 구조적 변화, 즉 구조적 적응에 의해 발생합니다. 총 기계적 장력과 작업량이 중요하므로 이는 볼륨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8주라는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 대상자가 젊은 남성 숙련자로 한정되어 여성이나 노인에게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식단 통제가 작아보고 방식이어서 완벽한 통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훈련자는 초보자보다 근육 성장이 더디게 나타나는 천장 효과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연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력은 훈련 볼륨에 독립적이지만 근비대는 훈련 볼륨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효율성을 추구하며 근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저볼륨 훈련을, 근육 크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고볼륨 훈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1순위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간 절약과 근력 유지가 목표라면 세션당 약 13분 소요되는 1세트 프로토콜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근성장과 보디빌딩을 목표로 한다면 세션당 40분에서 70분 소요되는 3세트에서 5세트 프로토콜이 더 적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쿼트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은 13세트로 근력을 챙기고 이두근이나 삼두근 같은 고립 운동은 35세트로 근비대를 챙기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